유니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니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나오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들이 나와요. 여기서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뭐 필요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되게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다운로드하는 페이지를 가보시면 유니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눌러보시면 유니티 허브라는 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원래 허브가 없었는데 이 허브라는 게 생겼어요. 유니티 허브는 유니티들이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프로젝트 역시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라던가 버전들을 이제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허브라고 해요. 허브를 켜보면 이런 식으로 유니티 허브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여기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제가 지금 유니티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생성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유니티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프로젝트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버전들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추가를 하시면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져와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유니티 허브를 설치하신 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바로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허브 자체는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주는 툴이고요. 설치를 또 해야지 프로젝트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 탭에 가시면 유니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는데 버전들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 중에서 권장 릴리즈가 유니티 자체에서 이제 권장하는 버전을 뜻하고요. 정식 릴리즈는 유니티에서 이제 테스트나 뭐 버그 같은 것들을 다 수정을 해서 정식으로 출시한 릴리즈를 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권장 릴리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제 부득이한 사정에서는 정식 릴리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예전 버전들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릴리즈는 아직 이제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인데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베타 버전, 알파 버전 이렇게 게임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도 베타 버전 이런 식으로 사전 릴리즈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오류가 다 개선이 되지 않은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버그들이 각종 버그들을 겪을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권장은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다음 눌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실 때는 모듈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스크립팅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플랫폼들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iOS, 리눅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의 빌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원하시는 플랫폼을 선택하시고 또 다음을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유니티 에디터를 열 수가 있어요. 이게 여보세요? 바로 유니티 응, 엔진이고요. 잘 듣고 있어? 응. 알겠어. 이걸 할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에디터를 볼 수가 있고 에디터에는 씬, 그리고 게임, 하이어라키, 프로젝트, 인스펙터, 콘솔 이렇게 창이 각각 나누어지는데 네, 이 창들을 하나하나씩 어소시에이트 과정에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 창들도 나중에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유니티 에디터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이제 어소시에이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어소시에이트에서는 어떤 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강의 한 번씩 보고 오셨나요? 강의 보고 오셨는지 채팅에다가 한번 남겨주실래요?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네, 아니요로 한번 쳐주실래요? 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쳐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왜 안 보세요? 보고라고 분명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왜 안 봤어요? 네, 보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고 대부분은 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들 표정이 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드리도록 할 건데, 웬만하면 여러분 한 번씩 보고 오세요. 그래야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장이 20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보시면 유니티 시작하기부터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활용, 게임 오브젝트 및 에셋 활용, 프로젝트 및 에셋 관리 이렇게 등등등 나와 있는데 네, 키는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일단 20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여섯 번 저희가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5개를 나눠서 4개씩 나눠서 4개, 4개 이렇게 4장씩 나눠서 5번을 진도를 쭉 나가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가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이 또 있어요. 이 퀴즈들이 있어서 그 퀴즈들을 계속 이렇게 풀고 암기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4개씩 끊어서 하루에 4개씩 4장씩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나갈 건데 목요일에 또 강의가 있죠. 목요일에는 여러분들 할 일이 있죠? 5장부터 8장까지 보고 오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제 강의를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되게 자세히 5개의 페이지로 되게 열심히 정리를 해와서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 건데요. 네, 1장은 유니티 시작하기입니다. 시작하기로 가장 기초적인 유니티 설명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보기 전에 제가 제 소개를 간략하게 써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IT 스타트업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AR, VR 쪽 개발, 콘텐츠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앱이나 웹 개발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실무 환경에서 어떤 개발을 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명대학교에서 지금 겸임 교수를 맡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남서울대학교에서도 같이 교수를 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대 컴퓨터공학과 쪽으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고 유니티 코리아 인증 강사로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 지금 VR, AR, MR, 빅데이터 쪽으로 관심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유니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니티 엔진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유니티 엔진이 나와 있고요. 레이어들이 쭉쭉쭉 나눠져 있는데 이 레이어들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른 레이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레이어를 이렇게 잡아서 쭉 끌게 되면은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레이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도 뭐 여기 인스펙터 옆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옆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로 레이어를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가장 자기가 개발하기 편한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유니티에서는 되게 강점이 있는데 에셋 스토어라고 하는 스토어가 있어요. 에셋 스토어는 유니티에서 윈도우에서 에셋 스토어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요. 신에서 에셋 스토어 접근을 해도 되는데 에셋 스토어가 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치 온라인 해서 지금 원래는 에셋 스토어가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지금은 다 이전을 했습니다. 꼭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에셋 스토어의 기능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3D, 2D, 애돈즈, 오디오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죠. 이런 나와 있어서 이 에셋을 유니티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3D에서 예를 들어서 3D로 가보시고 어떤 에셋이 있는지 볼게요. 지금 이 영상 보이시죠? 영상을 보면은 무슨 다큐멘터리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다 유니티로 만들어진 에셋들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되게 사실적이죠? 유니티로 이 정도 퀄리티의 에셋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화 같은 것들도 유니티로 만드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도토리 밤 같은 것도 되게 사실적으로 뭐 텍스처라던가 질감 같은 것들이 실제와 유사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에셋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만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가격이 또 나와 있죠? 가격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에셋에 대한 또 설명들이 영상으로 또는 이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다 유니티로 만들어진 에셋들이에요. 이미지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설명들이 캐릭터가 몇 개인지 22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들 패키지 컨텐츠 탭에 보면은 라이선스, 매테리얼 이렇게 나와 있어서 폴더별로 그리고 파일별로 어떤 에셋들 네, 이런 모델, 뭐 FBX 확장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뒤에서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스 스토어에서는 이렇게 패키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구나 확인을 해보시면 되어 있죠. 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릴리즈 출시된 정보들 업데이트된 내역들이고요. 리뷰도 볼 수 있고 퍼블리셔 인포 어디서 이 퍼블리싱을 했는지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에셋을 다운로드 받을 때 Buy Now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지금 구매할 만큼 에셋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은 무료인 에셋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인 에셋들을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내려서 가격 필터링을 해놨어요. 보시면 옆에 프라이싱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프리 에셋들만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프리로 돼 있죠. 다 프리로 돼 있는. 그러면 add to my asset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폴더 같은 걸로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전에 있는 유니티 엔진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오는 것들은 제가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이렇게 에셋 스토어에서 외부 에셋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에셋들의 종류는 3D도 있지만 2D, 오디오, 스크립트 등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NDA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NDA는 회사에 가시면 많이 들어볼 건데, 비밀유지 협약이라는 거는 적어도 2개의 기업이나 2명의 사람 사이에서 기밀 물질이나 지식을 공유하기를 바라지만 일반적인 사용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법률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셋 스토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에셋들을 확인을 했잖아요. 에셋 스토어에서 이건 시작하기고 에셋 스토어 이렇게 여러 가지 에셋들이 다 존재를 하죠. 근데 이 에셋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것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이 에셋의 저작권들은 여기 에셋을 만든 사람들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저작권은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작권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기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냐. 어떻게 보호하냐면 이런 비밀유지 협약을 통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에서의 작업에 대한 정보의 공개 가능성이 이런 법적 개념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거예요. 이 NDA 안에다가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를 할 거냐, 정보를 비공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기출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한글로 나올 영어로 다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국문으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서 나온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비밀유지 협약 같은 경우는 딱 NDA라고 한국에서도 영어로 많이 사용을 해서 이게 비밀유지 협약으로 나올지 영어로 나올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서 2개 다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 협약 또는 Non-Disclosure Agreement 이거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기출문제예요. 네. 보통 이런 유니티 스튜디오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회사 대 회사, 그냥 프로젝트 대 프로젝트, 아니면 개인 대 개인으로도 뭔가 비밀을 지키고 싶은 경우에서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비밀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억을 하시고 다음은 이제 게임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니티에서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또 다루게 되는데요. 유니티 서비스 중에서 유니티 프로젝트 아이디를 또 생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아이디를 생성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유니티 허브 말씀드렸죠? 허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셔야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들 중에서 유니티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티 애즈. 저희가 게임을 할 때 광고들 많이 나오죠. 어떤 게임 할 때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를 구매를 할 때 구매하기 전에 광고가 나온다던가 하다못해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볼 때도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죠. 이렇게 게임 생태계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할 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유니티 안에서 역시 광고 링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상 광고가 있어요. 보상 광고는 사용자 광고를 다 봐야지 진행이 가능한 광고. 그리고 단순 광고는 건너뛸 수 있는 광고입니다.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서 건너뛰는 광고를 뜻해요. 그래서 광고에는 두 가지 광고, 보상 광고와 단순 광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플레이어가 어떻게 게임을 플레이하는지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한마디로 플레이어 행동을 분석을 하게끔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플레이어가 게임 시간이 얼만큼 되고 어떤 버튼을 많이 눌렀고 어떤 기능을 더 자주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알고 싶을 수가 있죠. 이럴 때 유니티 어널리틱스 기능을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퍼블리셔가 게임 플레이를 조절을 하면서 플레이어의 행동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앱 구매가 많이 일어나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앱 구매 활성화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게임 환경 역시도 A, B 이렇게 게임 환경을 만들어 놔서 A 환경에서는 런타임이 짧았는데 B 환경에서는 런타임이 긴 거예요. 게임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B 환경이 더 좋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게임 환경을 개선을 할 수도 있게끔 분석하는 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즈, 광고, 그리고 분석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